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께서 좀 영화 이렇게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거, 감독님께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한 생각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나중에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읽고 감독님께 그리고 배우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 감독님 일단 인사를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댄 오마이라는 영화를 연출한 박홍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힘든 시기인데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이렇게 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대 너머에서 한경호 역할을 맡은 배우 김건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요, 저 올리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 역할을 맡은 배우 윤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에선 두 분이 엄청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되게 어색하세요? 아니면 아직 약간 긴장되시나요? 약간 떨리는데요. 예. 예, 그냥 좀 편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우 배우께서는 오늘 처음 보신 거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윤혜리 배우께서도요? 그 전에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부산 영화제 때랑 서울 독립영화제에서 보고 지금 세 번째입니다. 어떠세요? 세 번 보시면은 좀 영화에 대한 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참여했다 이런 거 말고 좀 친숙함 내지는 친밀함 같은 게 조금 더 생길까요? 어떠세요? 친밀함은 이미 영화를 찍으면서 많이 형성이 됐던 것 같고요. 영화를 볼 때마다 뭐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놓쳤던 부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 부분이 더 좋았었는데 오늘 볼 때는 이 부분이 더 눈에 들어오는 날도 있고, 또 이번에 봤을 때는 또 이 부분이 또 괜찮네, 약간 이런 부분이 계속 볼 때마다 바뀌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좀 그 얘기는 좀 자세하게 좀 들려주십시오. 오늘 보시면서 유독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장면. 네. 김건우 배우께서는 단발머리 진짜 머리. 예, 진짜 머리. 예. 되게 이상하게 묘하게 약간 슬픈 느낌이 들어서 단발머리 때에. 예, 일부러 캐릭터 위해서 설정한 건 아니고요. 그때 이렇게 작품도 없고 그래가지고 머리를 계속 기르고 있는 상태였는데 하필 또 감독님 그래서 캐릭터 했는데 머리 좀 자를까 했는데 이 상태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잘. 그래서 되게 낯설어요. 젊었을 때 잠깐 짧은 머리 나오고 되게 슬프게 부고 기사 할 때 보면 짧은 머리 나오잖아요. 예. 다른 사람인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분도 아니고 박봉희 감독님 영화라서 다른 분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잠깐 하긴 해봤습니다. 예, 표정은. 감독님 어떠세요? 오늘 보시니까 어떻게 좀 특별한 애정이나 이런 게 들던 장면이 또 윤혜리 배우처럼 좀 다른 장면이 있던가요? 저는 사실 영화를 편집하면서도 워낙 많이 보고 이 영화가 사실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사실은 시나리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던 상황이었고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부분은 좀 고민을 하면서 추가했던 부분들이 있고 수정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계속 물론 이제 영화가 콘티까지 전부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도 또 찍을 때 또 바꾼 부분이 있고 막 이런 거라서 샷도 굉장히 계속 다 정밀하게 다 계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전날 뒤엎은 샷도 하나 있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 이렇게 저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의 정서를 만들거나 또 구조들에 대한 거나 또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사랑 감정이라는 게 계속 바뀌잖아요. 그럼에도 제가 집중해야 될 것들이나 고민해야 될 것들을 계속 잡아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한 장면 한 장면 다 되게 심혈을 기울이긴 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제가 했던 어떤 기호들이나 구조들이 좀 명확하게 맞도록 따져가면서 접근했기 때문에 좀 사실 저는 사실 많은 장면에서 애정이 되게 많고 제일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 카메라가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고 그 멈춰 있는 상태에서 아주 작은 존재로 보이는 인숙이 그 골목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고 나서 그 넓은 공간을 보여주면서 그 애절한 인숙의 목소리들이 나오는 장면들을 저는 사실은 다 작업하고 나서도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고요. 그 외에도 뭐 지연이 예를 들어서 골목길에서 지연이 나오고 경호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연이 언덕을 올라가고 또 경호는 또 지연과 인숙을 찾으려고 길거리를 헤매다가 또 이제 다시 그 골목 사이에서 울고 있는 지연을 보고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사라졌다가 또 다시 만나서 또 이렇게 지연과 경호가 대화하는 장면을 보다가 갑자기 지연이 화면 밖으로 나가고 또 360도로 도는 장면들, 그 존재를 또 생각해주는 경우에 또 대사가 나오면서 다시 지연이 나타나고 뭐 이런 과정들의 장면들도 샷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는데 그 장면도 저는 찍을 때도 너무 힘들었지만 왜냐면 그 공간들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시는 공간들이고 또 그런 공간들한테 양해를 또 구하고 찍는 거고 또 샷도 복잡하고 한 커트고 기호도 거기에 맞춰서 넣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힘들었지만 또 나름대로는 제가 고민한 표현들이 좀 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장면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영화가 쇼트가 쪼개져 있는 영화가 아니라 계속 카메라가 한 호흡 안에서 배우들 연기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카메라 동선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뭐 어떤 장면은 놀이터 장면 같은 경우에 역광 들어왔을 때 그 햇빛 방향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정교하게 많은 것들을 진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으면 불가능한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 왜 갈수록 영화가 점점 더 복잡한 영화를 찍으려고 하시는지 혼자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혼자는 좀 우리가 이쪽에서 바라보고 이 그 주된 공간 그러니까 뭐 골목들 집들 이런 것들을 관객 입장에서 그걸 이렇게 본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같이 파헤친다 그러면 그대 너머에는 훨씬 더 우리가 그 안에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마치 그 어릴 때 SF처럼 뭐 어디 인체에다가 주사를 놓으면은 사람이 요만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왜 같이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멜로드라마와 같은 비슷한 어떤 정서들이 있다가 중간에 약간 특수효과가 안 나오는 SF 같았다가 나중에는 뭐 경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숙과 그 다음에 그 지연의 관계도 그렇고 또 뭔가 되게 뭔가 상실감 같은 걸로 이렇게 쌓여 있는 멜로드라마 같은 저는 그런 느낌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요번에 그러니까 그대 너머에를 찍으실 때 그 360도 팬 그러니까 외화면 소리로 목소리들이 들리고 자리를 바꿔서 가야 되고 연기하시기도 굉장히 두 분은 힘드셨을 것 같고 오차가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 감독님께서 그 원형의 움직임을 좀 중심에 두신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김건우 배우에도 그렇고 윤혜리 배우 두 분 다 연기하시기는 굉장히 아주 까다로운 영화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물만 제가 지금 잠깐 보더라도 어떠셨어요? 시나리오 읽으시고 그리고 감독님 만나고 실제 촬영장에서 연기를 하고 여러 과정 중에서 좀 관객들에게 소개해 주실 만한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그래도 이 장면 찍을 때 굉장히 좀 뭔가 낯설고 즐거웠다라든가 아니면 감독님의 어떤 그 이 뇌 탐사 프로젝트에 같이
하시면서 뭔가 느꼈던 특별한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좀 편안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고민하는 거는 어떤 존재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가 당연히 기준으로 있고 또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의 존재들에 대한 고민들이 항상 있고 또 제가 두 번째로 좀 항상 생각하는 게 카메라에 대한 거거든요. 카메라라는 게 사실 다큐멘터리든 뭐 이게 극영화든 뭐든지 간에 카메라가 앞에 이렇게 딱 세워지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카메라가 중간에 딱 쓰는 순간 그것은 100% 진실은 아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가는 걸 수밖에 없고 또 이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팬티를 입고 있다가도 카메라가 있으면 티하고 바지를 냉큼 입듯이 우리는 카메라 앞에서 많은 것들을 다르게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메라의 한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카메라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들이 있고 어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또 그렇다면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고 무엇이 고민인 것인가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카메라로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생각을 또 많이 하는데 저는 이번 영화 사실 핵심은 그거였어요. 제가 너무 다루고 싶었던 거는 제가 어느 순간 좀 힘든 상황이 좀 있었고 또 그걸 극복한 상황도 있었고 주변에 좀 약간 또 어떤 힘든 상황 극복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러면서 좀 작고 어떤 누가 외부에서 봤을 때 좀 작고 미약한 것 같은 존재들 그런 별 대단한 어떤 사건과 뭔가를 겪지 않았더라도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을 카메라에다가 가까이 다가가서 집중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존재들을 이렇게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일단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개미를 찍고 싶었던 이유도 이제 물리적으로 작은 존재잖아요, 개미가. 그리고 우리가 항상 개미를 바라볼 때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본단 말이에요, 그 존재를.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사람의 눈과 동일한 시점으로 같은 눈의 높이로 개미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실제로 근데 저는 개미를 제가 몇 달을 키웠었거든요, 실제로. 개미를 키우고 계속 이렇게 먹이도 주고 이러면서 같이 봤었는데 같은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랑 사람의 눈의 시선으로 봤을 때랑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존재를 찍고 싶고 그런 이야기를 찍 때 그 한 존재가 그 한 존재로 고립되는 부분이 좀 있는 영화가 혼자이라면 조금 더 그런 어떤 우리가 교차되는 내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은 이게 누구의 시점인지가 애매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경호의 시점인지 지연의 시점인지 인숙의 시점인지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기도 하고 실제로 영화 안에서도 구조상 누구의 시점인지가 모르는 동일한 시점일 수도 있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고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인 것보다는 사실은 그런 내적인 거에서 사실은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누군가를 계속 그리워하고 생각하면 그게 또 삶의 의지가 되기도 하고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그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말 제가 뭐 아무리 활동적이고 뭔가 잘 뛰고 막 그래도 저가 스스로 부재하면 그것조차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어떤 고민들이 영화 안에 좀 담겨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관객께서 지금 몇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쇼트를 많이 나누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 그다음에 나머지 질문들은 조금 이따가 제가 드릴게요. 지금 하신 얘기하고 쇼트를 나누지 않은 건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커트가 제가 이제 영화를 그거 몇 가지 이유가 굉장히 있는데요. 첫째로는 커트를 한 커트로 이렇게 찍음으로써 느껴지는 공기들이 있거든요. 관객들이 봤을 때 공기들 그리고 그렇게 쫓아가는 영상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어떤 같이 이렇게 탐구하는 것 같은 정서들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 있고
또 찍는 사람의 입장에서, 창작자 입장에서 그런 한 커트로 찍는 작업은 너무 현장에서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 연기하신 배우 두 분께서도 동의하시나요? 흥미로운 작업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고생 많이 안 하셨어요? 그렇죠. 예. 조금 좀 다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그 감독님하고 그 2015년도에 제가 이제 소통과 거짓말로 부산 국제영화제 왔을 때 이제 처음 뵀었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 영화를 혼자라는 영화를 봤는데 저도 참 그러니까 좀 특이해야 돼. 저 이때까지 본 영화들과는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럼 같이 하면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님도 이제 저를 되게 그때 좋게 봐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영화 나중에 찍자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4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제가 이제 대학로에서 연극할 때마다 공연 보러 와주시고 그때마다 계속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대 너머의 시나리오를 딱 보여줬는데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거 좀 흥미롭겠다,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감독님이 저한테 롱테이크 씬이 되게 많다, 뭐 괜찮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자신 있다고. 왜냐하면 연극은 뭐 1시간 반이나 2시간 동안 계속 가는 거니까 자신 있게 했는데 막상 이제 첫 장면 보면 그게 이제 10몇 분 동안 롱테이크로 찍은 거거든요. 그 공원에서 해리 배우랑 같이 좀 하는데 연기에는 뭐 어떤 그런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그런 건 없었는데 이제 그 다른 외부적인 것들 계속 연기하다가 뭐가 사람이 나오고 뭐 다른 소리가 들리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NG가 나도 보니까 이게 진짜 쉬운 작업이 아니구나. 그리고 매번 씬이 들어갈 때마다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계속 찍다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다 보니까 좀 힘들고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이런 경험도 한번 해보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360도 팬이 상당히 많은데 가장 힘들었던 그 장면 혹시 하나쯤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약간 감정을 이렇게 유지하거나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그때 이제 놀이터 씬에서 제가 이제 해리 배우랑 이제 찾으러 가면서 이제 그 오미네 선배님 그 놀이터에 있는 씬 그 씬에서 이제 그 씬을 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해리랑까지 그 호흡으로 계속 그런 연기들이 그날 또 해가 빨리 지기 전에 빨리 찍어야 돼서 그 햇빛 때문에 그때가 진짜 제일 힘들었던 기억이 남았던, 감정적으로도 되게 많이 힘들었고 대사도 그때 많이 뭐 씹히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윤혜리 배우께서는 조금 더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시면. 저는 저도 약간 감정이 좀 후반부로 갈수록 커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저는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연이가 감정적으로 많이 격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그 동네를 계속 돌아다니고 그 또 카메라에 맞춰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감정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게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전에는 그래도 롱테이크여서 힘들다라는 생각은 많이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롱테이크다 보니까 좀 자유로울 수 있고 움직이는 면에서 그런 것 때문에 좋았던 것도 많은데 이제 그거 신경 써야 될 게 많아질수록 이제 그런 것만 좀 불편했던 거고. 그러면 시나리오를 읽으셨을 때 그 지연이란 캐릭터는 이렇게 탁 와닿으셨어요? 아니면 어떤 포인트를 잡으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처음에 시나리오 봤을 때는 묘하다. 이 인물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연이는 어떤 인물일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냥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대표적 그냥 그거를 표현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국엔.
근데 일단 제가 그 윤혜리 배우님에게는 칭찬을 너무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일단 처음에 제가 윤혜리 배우는 이동구 감독이라는 이제 팡파레라는 영화를 찍고 이제 그 현기증이랑 가십곳이라는 영화 했던 이제 그 이동구 감독이 소개를 해줘서 가장 이렇게 인성이 좋고 잘한 집중력이 좋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런 걸로 봤는데 시나리오를 처음 이제 같이 만나서 미팅을 해서 보여줬는데 굉장히 감정 몰입도가 너무 높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인물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약간 울컥하는 것 같은 정서를 보여주면서 막 이렇게 그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는데 저 입장에서는 아, 이분이 굉장히 몰입도가 높구나 이 생각을 먼저 했었고 그러고 나서 저랑 같이 영화 작업을 이제 들어갔는데 그 현장에서 이제 굉장히 보면 정서적으로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움직임도 굉장히 많으면서 또 확 180도 바뀌어서 감정적으로 또 연결해야 되는 또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장면이 문제가 뭐냐면 한 번에 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리허설을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해요. 리허설을 실제 공간 가서 다 찍어보는 식으로 리허설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장면들을.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렇게 감정 정리를 하고 준비를 다 하고 현장 가도 그래서 다 모든 게 준비가 됐다고 해도 NG가 나는 건 결국 카메라 인물. 왜냐면 관객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제가 뭐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없으신 분들이잖아요. 아무리 통제를 했다고 해도 자기는 그 통제에 따르기 싫다고 하시면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그분들의 의사대로 움직이시면 NG가 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찍고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감정을 어쨌든 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반복되는 감정을 계속 집중도 있게 그걸 같이 똑같이 연기를 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도 했고 솔직히 연출자로서는 죄송한 일이거든요. 되게 배우분들한테 그런 같은 감정을 계속 어쨌든 간에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예, 불편한 어려운 환경에서 정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다 수많은 부분에서 걸쳐가면서도 계속 그것들을 집중도 있게 해내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그 엔딩에서 인숙과 지연이 서로 앉는 모습이 있는데 거기서 눈물을 흘린 장면이 있는데 커트가 반복되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죄송하면서도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었습니다. 예. 뭐 김건우 배우는 칭찬하실 만한 게 없나요? 근데 김건우 배우님은 사실 저는 이미 소통과 거짓말 때부터 반했었어요. 그때 작품이 워낙 저한테 인상이 깊게 남았고 그래서 그 감독님이 이제 그 최근에 세자매라는 영화를 찍으셨던 이승원 감독님인데요. 저랑도 굉장히 가까우시고 저도 사실 가까워졌던 이유도 제가 이승원 감독님 영화를 보고 찾아가서 영화 좋다고 계속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러면서 또 건우 배우님이랑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는 이미 김건우 배우님한테는 이미 호감이 어마어마하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 감사했던 거는 모든 걸 저한테 다 맡기시고 저를 완전히 믿어주시고 저랑 소통을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만 있고 이런 상태라서 이건 뭐 두 분 중에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제 두 분 만나는 공원 그 대화씬을 몇 테이크를 찍으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 장면은 엄청 많이 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리허설을 많이 했었어요. 예, 리허설을 네. 그 전에 만나서 리허설을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그 사전에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리허설도 몇 번 했었고 실제 카메라를 똑같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하는 리허설도 또 했었고 우리끼리 따로 또 만나서 하는 리허설을 또 했었고 계속 반복을 해서 그 동선도 그러고 이제 배우분들이 좀 리허설을 하면서 좀 편안한 움직임이 이게 낫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카메라 워킹을 다시 정리를 하고 디테일을 그러니까 콘티에 원래 카메라 워킹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건 제 어떤 의도에 의한 카메라니까 배우들의 어떤 연기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씩 바꿔요 계속 그런 과정을 많이 했는데도 이제 사람들 때문에 NG가 난 게 많았고요. 그런데도 그날은 그래도 다행히 점심 좀 지나서인가 좀 사람이 빠질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NG가 내다가 이제 막판에 이제 좀 오케이가 났는데 이제 어르신분들이 계속 이제 롱테이크인지 모르시고 궁금하시니까 중간에 멀리서 나타나서 바라보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젠 괜찮은 거 아니냐고 하면서 또 보시고 이래가 그런 식으로 NG가 많이 났었죠. 진짜 NG가 많이 난 거는 그 인숙집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박치기를 하는 그 전 단계가 거기는 진짜 한 28테이크인가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때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예. 리허설을 하실 때, 그러니까 콘티 나오고 그다음 리허설 하면서 계속 이 동선이나 여러 가지들이 바뀌다 보면 정말 외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한편으로는 몸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반응을 한다 그래도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는 그냥 그 인물을 집중하다 보면 그 감정, 그러니까 해리와 같이 그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그런 동선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 이런 생각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흘러가듯이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카메라 감독과의 어떤 호흡이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변수는 역시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죠. 행인들. 진짜 애 많이,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제가 볼 때 느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다 쏟아 부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저기 관객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경호가 쓰고 있는 시나리오가 실제 감독님이 쓰신 시나리오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경호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다시 그게 처음으로 돌아가는 시점으로 이제 가는 걸 수도 있고요. 전에 있던 시나리오가 다시 또 지워지고, 처음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고, 마치 이렇게 순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인숙과 지연은 저는 사실 영화 밖으로 또 나갔다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예, 경호도 뭔가 깨달음이 하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하고 아마 궁금하신 거는 이것도 또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냥 실제 그 나와 있는 시나리오가 감독님이 배우들께 나눠주신 시나리오의 첫 씬하고 같아요. 예. 그렇게 같은 걸로 넣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인숙이란 인물이 딸보다 경호에게 그 기억 속에 그 문을 먼저 열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셨는데 뭐 윤혜리 배우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재밌을 것 같고 그다음 감독님도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거는 그 영화 속에서 지연이가 그런 질문을 해요. 왜 내가 아니라 아저씨를 기억하고 있냐? 거기에서 경호 아저씨가 원래 기억은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감독님이 생각하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 질문하신 관객분은 답이 되셨나요? 나가셨나요? 질문만 하시고.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화의 진짜 제목은 혹시 개미의 모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개미가 사실 영화사를 이렇게 통해서 보면 개미들이 등장한 유명한 영화들이 꽤 많죠. 근데 요 근래는 개미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개미 이후로. 근데 아까 이제 감독님 초반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존재. 그다음에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기조차 힘든, 항상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봐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개미가 저토록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변주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처음 등장할 때 개미가 보면 땅에 있다가 이제 수레바퀴 되면은 쓰레기통에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막 쓰레기통의 요 라인을 이렇게 미끄러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굉장히 필사적으로 막 더듬더듬 가는 장면이고, 마지막은 개미가 어딘가에 있는 보이지 않는 틈 속으로 마치 우리 그 익스트림 롱샷으로 보여줬던 골목들처럼 개미가 그 어딘가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이죠.
개미에 대해서도 아마 관객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힌트가 될 만한 거나 좀 감독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걸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를 되게 그래도 응원 많이 해주시는 평론가 분 중에 토니 레인즈라는 평론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루이스 부니엘을 거론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굉장히 놀란 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사실. 그 루이스 부니엘이라는 영화의 그 첫 영화가 이제 그 안달루시아의 계곡, 그 두 번째 작품이 이제 황금시대라는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프닝에 보면 그 전갈이 나와요. 그래서 전갈이 막 자기 동료들과 싸우고 뭐 하다가 전갈에 막 이제 어떤 설명도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오프닝의 끝에서 전갈이 혼자 외로워졌다는 텍스트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 전갈에게 그 감정을 이렇게 텍스트로 넣는 장면을 보고 좀 많은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개미를 아까 말했듯이 좀 메타포로서 영화를 써보면 좋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되게 순수하게 어떤 영상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그 존재에 대한 관심 그거를 갖고 싶다. 저도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저도 개미라는 존재가 궁금했었고 그리고 단순히 뭐 이렇게 뭐 개미를 그렇다고 뭐 찾아보고 뭐 이론적으로 막 뭘 체크하고 이런 습성을 뭐 알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정말 그걸 바라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사실은 접근을 해서 사실 영화라는 이 카메라라는 매체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찍고 보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제 눈으로 그거를 같은 시점에서 확인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그러한 눈을 이렇게 마주 보고 저도 계속 이렇게 집중해서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그 개미를 여러 마리를 같이 키우면서 그 보는 모습들도 너무 그들의 또 나름대로의 어떤 체계와 규칙들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또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미를 이제 메타포로서 쓴 건데 어쨌든 그 처음에 그런 개미가 어떤 무리에서 벗어나서 보면 혼자서 막 걸어가다가 이제 막 쓰리받게 쓸리고 어딘지 모르는데 갑자기 떨어져서 그래서 또 본인이 또 어딘가로서 막 향해 가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그런 어떤 움직임들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인숙이 이제 인숙과 경호의 어떤 시점의 차이 그러니까 경호는 이제 그냥 개미를 이렇게 보고 이제 천진난만하게 개미를 이렇게 순수하게 바라봤다면 인숙은 또 그걸 가지고 또 어떤 감정을 이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서들을 생각을 하고 또 자신의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생각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영화 안에 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개미 찍을 땐 되게 재밌었어요, 계속. 개미가 어쨌든 원하는 대로 움직이진 않으니까 떨어뜨려 놓고서는 카메라를 무작정 들이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원하는 방식대로 움직일 때까지. 다른 데로 움직이면 다시 좀 이렇게 정리해서 다시 제자리로 놔둬보고 한번 또 가만히 또 찍고 있고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찍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낌이면 이 움직임이면은 좀 의도에 맞겠다 싶으면 이제 조금 달라도 그런 건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샷들을 배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미들은 감독님께서 이렇게 하여튼 여기 나오는 개미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많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 실제 개미를 키우고 나서 촬영을 하신 거잖아요. 거의 다큐멘터리 찍듯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그런 느낌을 제가 비슷하게 받은 게 그 골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특히 마지막에 경호가 죽었다라는 그 후였나요? 보면 그 길거리 픽스에서 이렇게 보여줄 때 도시 골목들 집들은 그냥 건물들은 명확한데 나머지 사람들은 되게 흐릿하게 잠시 앉았다 떠나갔다가 되게 빨리 그 제가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표현된 걸 보면서 야 감독님은 역시 배우들과 어떤 그 사이를 흐르고 있는 감정들을 제외하고 나면 거의 다큐멘터리를 찍듯이 이것들을 다 기록하고 채집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고 좀 놀랍다. 예전 그 혼자 때보다 더 집요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더 사실적
어떤 그런 질감들 같은 게 조금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전체가 사실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또 동시에 생각하게 만들어서 예, 저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흥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배우들, 그다음 배우들이 뿜어내는 감정들, 그다음에 카메라의 원형 움직임들, 이제 이런 것들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극적인 요소인 거고 나머지는 거의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골목길들, 그다음에 어쩌다 누군가 지켜보면 볼 수 있는 개미들,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 관객이 질문하셨는데 아마 답이 다 나오신 것 같아요. 그 실제 개미는 그 애니메이션 그래픽이 아니라 실제로 다 촬영하신 그래픽은 하나도 없고요. 하나 그냥 합성한 게 있다면 천장에 기어가는 개미는 예, 그 흰 여백에 있는 개미를 올려놓고 찍은 후에 그거를 천장에다가 이제 합성한 거 그거가 하나 있고요. 나머진 전부 다 실제로 계속 촬영한 개미들입니다. 예. CG로 쓴 건 없고요. 예. 어떻게 보면 감독님 영화의 어떤 태도 같은 것도 그런 데서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개미를 실제 다 키우시고 기다리고 예. 개미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아까 윤혜리 배우께서도 얘기하셨는데 그 뭐 사실은 기억이 되게 편파적이잖아요. 그리고 선택적이고 그 우리가 꾸는 꿈도 사실 그렇고 그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뭐 어떤 정해진 경로대로 어떤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매력적이면서도 어찌됐건 이걸 직접 수행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한편으로는 재밌고 도전이지만 진짜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독님을 이상하게 몰아가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저도 이제 학교에서 강의도 한번 했었고 이제 저도 이제 영화과도 나왔기 때문에 극영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그 뭐 우리가 이제 많이 뭐 예를 들어 뭐 연극 같은 데서 갖고 온 뭐 산막 구조라든지 뭐 나름대로 기성전결 구조 뭐 거기에서 뭐 그런 구조들에서 연구도 많이 했고 저도 많이 보고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어떤 제가 보는 거가 또 재밌을 때도 있지만 저 입장에선 숨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또 맞춰서 그런 어떤 뭔가가 아니라 영화가 좀 더 자유로울 수 없을까? 그리고 또 영화라는 매체가 할 수 있는 어떤 한계가 무엇일까? 제가 여기서 이걸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또 사실은 아까 말했듯이 이 카메라라는 거를 담는 순간 많은 것들이 바뀌는데 거기에서 진짜 담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민 안에서 제가 더 일반적인 내러티브 웰메이드한 영화를 잘 만드시는 분은 너무 많으시니까 저 창작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감정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굉장히 성격이 생각보다 그렇게 치밀하지 않고 예, 치밀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감정이 잘 표현되려고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그러는 거지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지 평소 때는 그렇게 치밀한 성격은 아니거든요. 계속 정서적인 것들을 고민하고 이것들을 어떻게 보여줄까 고민하기도 하고 저도 둘만의 관계에서도 소통을 하는 것도 저도 굉장히 노력하지만 또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고 뭐 그런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런 어떤 매체에 대한 고민 때문에 제가 이런 작업들이 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아까 윤혜리 배우께서 이야기하셨던 그 볼 때마다의 어떤 장면들이 좀 눈에 탁탁 들어오는 게 다르다 그러셨는데 그냥 전반적으로 여전히 이 장면이 이 씬은 그대 너머에란 영화를 대표하는 혹은 대신할 수 있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씬이다 뭐 이런 장면들을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오늘 보시니까 또 어떤 장면들이 유독 마음에 닿았다 그런 걸 그냥 좀 편하게 관객들께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오늘은 그 놀이터에서 경호가 나뭇가지로 임순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컷이 탁 변환이 되면서 개미를 딱 보여주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뭐랄까 약간 그 경호의 그런 마음속으로 들어간 느낌? 네, 그래서 그 장면이 오늘은 좀 좋았고,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그 인숙이가 지연을 찾는 그 롱택, 그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장면이 저희 영화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그래서 지연이도 결국은 그런 엄마의 나를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는 나를 내가 지연이라는 걸 모르지만 그래도 딸이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연이는 그거를 받아들이고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장면이 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저도 그게 좋았던 이유가 제가 그 장면을 그리고 좀 꼭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유가 다른 장면은 사실 제가 카메라로 뭔가를 발견하려고 애를 많이 쓰거든요. 막 없는 공간을 찾기도 하고 인물을 막 쫓아보기도 하고 온갖 노력을 하는데 사실 그 장면은 그냥 그 공간을 비추는 것 같이 가만히 있거든요. 예. 거기 안에 우리 그 인숙이라는 어떤 존재가 또 무언가를 열심히 애달프게 노력하고 있고 찾고 있고 그 공간은 사실 그렇지만 그냥 거기 이렇게 카메라는 그것들을 누군가를 집중하거나 뭔가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보고 있는데 저도 만들고 나서 다시 한번 전체를 쭉 보면서 그 장면이 저는 되게 이 장면이 그래도 영화가 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솔직히 영화를 보면서. 예. 그 김건우 배우님께 여쭤보면은 그 영화가 오프닝 끝나고 시작하면 이제 공원에서 소리가 먼저 들리잖아요. 우리가 얼굴로 보는 건 박노식 배우의 막 얼굴이고 분명히 뒤에 뭔가 머리와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맨 처음에 웃는 소린가 뭐지? 뭐 이제 이러다 보면 나중에 박노식 배우가 이렇게 딱 프레임에서 이렇게 나가고 나면 이제 우는 얼굴. 저는 진짜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이렇게 어떤 등장인물이, 그러니까 어떤 캐릭터가 배우가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 장면은 어떠셨어요? 뭐 다 같은 날 찍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호흡 안에서 다 힘드시고 뭐 각자 어떤 느낌들이 있겠지만 제가 유독 놀랬던 장면에 대해서 조금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주시면. 사실은 제가 이번 영화하면서 아까 말했듯이 고민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시대가 있는데 1900년대 아까 그 처음에 영화가 나오고 나서 많은 회화 그림 그리던 사람들이 이제 그 영화를 만들었던 시대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이 영화 나왔던 어떤 아방가르드 필름들 그런 것들을 일단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이제 MTV라고 뮤직비디오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많은 이미지 놀이들이라고 해서 어떤 뮤직비디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존재를 막 반으로 접기도 하고 막 꾸기기도 하고 막 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이미지 놀이를 하는 재밌어야 되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효과들을 많이 쓰는 마치 포스모더니즘의 어떤 그 한 모습인 것 같기도 한 그런 어떤 이미지 놀이들을 하는 시대를 저는 영화들을 되게 재밌어 했거든요. 그런 감독 중에도 저는 주비뉴 리핀스키라는 감독인데 오스카에서 상도 받았던 감독인데 너무 좋아해요. 탱고라는 영화라고 아마 주비뉴 리핀스키가 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유튜브 같은 데도. 근데 좋아하는 감독인데 그 감독도 이제 막 많은 인물들을 겹치기도 하고 막 접기도 하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존재가 굉장히 가벼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경우가. 그래서 마치 종이 두 장이 겹쳐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인물이 겹쳐 있다가 싹 빠지면 경우가 나타나는 느낌을 좀 표현하면 재밌겠다 싶었고 그런 느낌으로 한 번 더 든 장면이 이제 박치기 장면이거든요. 박치기를 했을 때 그냥 마치 무슨 가벼운 존재처럼 뿅 하고 사라지는 걸 어떤 이제 제 아는 가까운 분들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장면이 근데 저는 이제 나름 그런 느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가벼워 보이지만 또 그 입장에선 굉장히 또 막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좀 고민들이 굉장히 저도 막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 놀이 같은 느낌의 어떤 가벼운 느낌의 정서들을 주는 것 같은 뭔가 묘한 이상하긴 한데 그런 샷을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마치 또 생각이, 그리고 또 영화적으로도 치면 약간 맥거핀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경우는 반복되고 있는데 마치 이격된 또 다른 어떤 세계에서 다른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자기 일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또 지내고 있는, 그래서 교차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넣고 싶어서 오프닝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 김건우 배우께서는 뭐 관객들께 조금 더 설명하거나 소개를 좀 더 하고 싶은 장면이나 이렇게는 없을까요? 너무 목소리를 안 들려주셔서. 일단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제가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와 다른 어떤 진짜 느낌이 들었어요. 극장에서 딱 처음 봤는데 이게 되게 따뜻하고 되게 이게 감동적인 영화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어떤 그 존재가 있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인숙이 지은이를 찾아 굴복을 막 헤매는 그 장면은 크게 해서 막 계속 몇 분 계속 찾아냈는데 목소리만 들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한 사람이 인간이 계속 찾아 헤매는데 또 마지막엔 경호가 가만 서 있고 다른 사람들은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누군가는 계속 찾아오는데 한 인간은 또 그렇게 기억 속에 사라져버리는 어떤 그런 공허함 같은 그런 어떤 미묘한 어떤 그런 이상한 감동을 받았어요. 네. 저도 약간 상실 같은 게, 이 영화 되게 슬픈 영화였구나, 다 보고 나니까 되게 슬프다, 이런 단순하게 한마디로 얘기를 좀 해봐 그러면은 되게 상실과 그다음 슬픔 뭐 이런 느낌을 좀 저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객 질문이 그러니까 순환하는 구조를 일단 영화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물 내면의 공간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거를 지금 어떤 영화에서 영감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감독님이 1920년대 아방가르드라고 통칭해서 보면 될까요? 예, 그런 류 영화들 사실 저는 그때 감독들을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아까 말했듯이 회화로 영화로 넘어가는 감독들이 있는데 뭐 만레이든 뭐 여러 수많은 감독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감독들도 좋아하지만 진짜 영화만으로 이미지로 보여줄 수 있었던 감독들 있잖아요. 뭐 마리맨 켄, 뭐 스탠브리키지, 뭐 마야 데런 뭐 이런 감독들, 그런 감독님들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 감독님들은 사실 제가 만든 건 사실 나름대로는 좀 드라마가 있는 구조처럼 돼 있지만 그런 영화들은 정말 아방가르드 하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내면을 어쨌든 끄집어내는 어떤 이미지들인 건데, 사실 그런 감독들의 영화들은 그런 영화들을 저는 되게 사실 사랑해요. 왜냐면은 사실 영화를 처음 시작했을 때 느낀 것도 그런 거였어요. 제가 주변 지금 친구들이 전부 감독님들, 형들, 동생들 다 영화를 하면서 정말 가까운 친구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다 그 감독님의 작품을 보고 저도 막 좋다고 얘기하고, 그때 뭐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또 대화하고 또 그런 것들에 서로 또 차기작을 또 궁금해하고 또 서로 또 얘기하고 서로 그렇게 응원해주고 이러면서 사실은 소통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사실 영화를 그렇게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과정들이 다 그런 어떤 것들이 저는 관계를 만들거나 이럴 때 그게 좋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그런 시대들의 영화들을 좋아했던 게 아닌가,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요 질문하신 관객분은 아마 찾아보시면은 그 영화들 유튜브에는 그 뭐 20년대 그다음에 아방가르드 영화들이 제법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 뭐 80년대 나왔던 MTV는 뭐 일단 우리들이 보고 감각하는 거를 한바탕 바꿔놓은 어떤 뭐라 그럴까요? 뭐 저는 약간 매체다라고까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아마 찾아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관객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 골목이 감독님 영화 안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 구불거리고 높낮이가 다른 공간이 감독님에게 어떤 영감을 이끄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저는 골목들이 너무 좋은 게 보통은 이제 그
삶의 흔적들이 그 안에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골목들이. 그리고 그런 옛날 골목들은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자신의 물건들을 또 앞에도 걸어놓기도 하시고 의자도 놔두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분들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또 생각을 하게 되고 상상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좋은 거고요, 사실은. 그런 공간들에서 영화를 찍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간에서 자꾸 작업을 또 한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또 평범한 사람들이고 또 그런 분들이 사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마칠 시간이 어느덧 다 됐습니다. 윤혜리 배우님부터 인사를 하실까요? 관객분들께 좀 마지막 인사 겸 그냥 두루두루 좀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 영화는 무언가를 많이 느낄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엇이든 느끼는 거는 관객 여러분들께 달려있다고 생각을 또 하고, 그래서 그 감정을 좀 따뜻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 영화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영화가 이제 주위 지인분들이나 동료 배우들이 이 영화를 보고 다 어렵다고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저한테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어떤 이 영화가 이 영화는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존재와 어떤 내가 누군가의 어떤 기억으로 비춰질까라는 의문을 던지는 영화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 생각에서 되게 따뜻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예. 일단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든 자리에 이렇게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좀 물론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또 다르게 보면 또 그냥 감정적으로만 좀 편하게 던져주시면 또 같이 또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우리가 또 정확하게 답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가. 예, 그런 걸 별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런 거에 대해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제 입장에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던져주신다면 마음을 저 입장에서 같이 또 했던 배우분들 또 함께 했던 모든 스태프분들한테도 너무 큰 응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감독님 말씀 마지막 마무리로 하셨는데 그리고 김건호 배우께서도 어렵다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감정과 우리가 느끼는 것에 어떤 영화다. 그 다음에 윤우리 배우도 비슷한 얘기 하셨죠. 그대 너머에를 뭐 한마디로 뭐 어떤 영화야 뭐 이렇게 정하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시도인 것 같고 여러분들이 좀 느낀 점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봐서 어떤 이야기지? 이제 이러다가 자꾸 마음에 남는 어떤 이미지나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가라앉아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을 또 극장에서 또 만나게 되면 그때 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더 찾아보셨으면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찾아주신 박홍민 감독님 그리고 김건우 배우 그 다음에 윤혜리 배우 세 분께 감사의 인사 전하면서 관객과의 대화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